뭐 중등에서 아마 누가 한 사람 발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멀리 있는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그 선덕 여중 제가 근무하는 선덕 여자중학교는 경주에 있고 사립학교입니다. 아마 그 설립자께서 신라에 여왕이 세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아주 출중한 여왕이 선덕 여왕이라고 그런 출중한 여성이 되라고 선덕 여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선덕 여중 그 다음에 같은 울타리에 선덕 여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제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뭐 단점도 있고 이제 장점도 있는데 제가 교사 때부터 그 다음에 교감 4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장 3년째 지속적으로 이 다문화에 대해서 그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을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금 뭐 행정관청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학생을 이렇게 배정해 놓고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행정관청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어른들조차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교사 때 사립학교면서 뭐 사립이라고 그 어떤 뭐 교육 그런 의무를 뭐 이렇게 소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의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중등에서 다문화 이제 이 뭐 용어가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뭐 거점 학교를 그 4년 동안 유일하게 선덕 여중이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에서 다문화 거점 학교를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굉장히 뭐 참 뭐 어떻게 표현하면 분노하고 이랬던 게 뭐 하면 그냥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취업 때문에 그냥 뭐 자다가 왔는지도 모르죠. 그냥 와서 학교라고 배정을 해놓으면 학교에는 걔들을 케어할 담임생이 없습니다. 중등에는 지금도. 그게 이게 교육청마다 지금 오늘 와서 여기 지금 뭐 충청남도에서 오신 중학교 교감생한테 들으니 상황이 다 달라요. 저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중등에 전담교원을 주십시오. 이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말도 안 통하는 이 학생들이 오면 행정적으로는 밤마다 담임생을 정해놨지만 그 담임생들은 아무 그 어떤 의무감도 못 느낍니다. 자기도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나는 우리 반이지 야가 지금 학교에서 어디에서 있는지도 아무도 가를 케어할 사람 한국어 쌤은 강사니까 수업 해버리고 가버리니까 야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 제가 그 뭐 이제 교육감님보다 이제 밑에 높은 사람이 교육국장인데 교육국장 면전에서 몇 번이나 열불을 토했습니다. 당신들 그 똑똑한 아이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유학을 가면 랭귀지 코스를 거치지 않느냐. 근데 이 언어도 하나도 안 통하는 애들을 학교에 놔두고 누가 막 한 사람 와본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 지금 경상북도 교육청은 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예천하고 안동 사이에 거기에 이제 가서 경주까지 오는데도 뭐 약 한 2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장학관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보여줬노 하면 그 지금 그 경주의 다문화 학생 현황인데 지금 밑에 이제 전체 학생들이 안 나와서 그런데 유치원이 한 7.4%, 그 다음에 초등이 9.3%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8.6%,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가면 뚝 떨어집니다. 또 4.7% 해서 전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다문화 비율이 7.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내 한복판에 있는 흥무초등학교에 가면 지금 그 다문화 학생으로만 따졌을 때는 한 지금 65%, 외국인 학생 비율로 따지면 한 59.9%, 60%가 정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훨씬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점 우리 학생들은 또 이렇게 떠나는, 물론 뭐 주택 구조가 이제 또 외곽지로 나가는 탓도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점점 이제 떠나는 그런, 이 흥무초등학교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야구부를 운영할 정도로 부모님들 그 가정 형편이 굉장히 경주 시골에서는 좀 이렇게 탄탄한 그런 학교라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서로 가려고 하는 학교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사 장학관님들한테 현장에 한번 와보라. 이 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지내는지. 그냥 뭐 외국 학생이 들어오면 다문화 거점학교, 선덕여중 이렇게 다 이제 배정해 놓고는 이 학생들 학교 생활을 한번 이제 봐달라고, 그래서 직접 와가 보시고 이제 좀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기관에 계셨던 교감쌤 그 말씀처럼 하여튼 뭐 질병이나 사랑은 지속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렛을 하나씩 그 여기 실려 있는 건데 나눠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부끄럽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벌써 이런 기관이 있을지 모르나 저로서는 사립학교에 정말 뭐 그 한 학교에 그냥 30년 40년 있다가 정년퇴직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굉장히 좀 그 보람 있는, 이거를 이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가 오늘 그 올해 3월 달에 드디어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이거를 뭐 그냥 어떤 그 건물을 리모델링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 신축을 해서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정식으로 이제 그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이제 그동안 그렇게 이제 뭐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게 이제 아마 이런 것을 한번 여러 뭐 교장선생님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 시의원들은 경주시의회나 시의원들이나 그 시장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학교니까, 이거는 학교 교육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내하고는 상관없다. 교육에 대한 거는 교육감한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주에 있는 그 도의원 중에,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 중에 다행히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 그 의원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교육감님이 도의회 의원 중에 교육분과위원장의 위원에 대한 얘기는 아주 잘 그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경주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 관광을 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로 경주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좀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드러나는 거를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주가 그 울산하고 행정구역을 지금 이렇게 같이 옆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쪽은 포항이고 한쪽은 울산인데, 그래서 울산에 땅값이 비싸다든지 뭐 그런 이유로 해서 현대자동차에 뭐 현대중공업의 부품회사들은 전부 그 경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회사들의 그 급여나 이런 게 아무래도 그 현대자동차 본사보다 더 열악하니까 여기에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사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 러시아 계통, 우즈벡 이쪽에 학생들이 거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언어 교육을 시켜서 지금 여기 경주 한국어 교육 센터는 3개월 이제 일단 3개월을 우선 그 일기로 해서, 물론 이제 학생이 더 원하고 또 이쪽에서 판단했을 때 더 필요하면 더 하겠지만 지금은 현재 초등 5학급, 그 다음에 중학학급 3학급 이래서 8학급으로 한 학급의 정원을 최대 10명으로 이렇게 해서 80명을 정원으로 그렇게 잡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뭐 지금 전국 최초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금 대대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굉장히 좀 그 의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언어 교육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하면 또 뭐 때늦은 감도 있을지는 모르나 굉장히 좀 그 뭐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알려야 됩니다. 학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냥 행정기관에서 뭐 예산 내놔주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학생 배정해놨는데 그걸 직접 와서 현장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계속 좀 반복해서 알려야 되는 게 아까 그 장학사님 지금 현장에 이제 교감쌤으로 나오셨듯이 장학사 장학관님들은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뀌고 사립학교에 있는 저는 30년, 40년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니까 실컷 얘기해 놓으면 또 금방 또 뭐 학교 교감쌤으로 뭐 또 디기 승진한 사람은 교육장으로 그 다음에 뭐 교장쌤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이제 또 다시 붙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했는데 결국 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행정이 도의회 의원이 교육감한테 막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로 같이 다 선거를 해야 되니까 교육감님도 선거해야 되고 도의회 의원도 선거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걸 했는데 또 하나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참 뭐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사립학교 뭐 근무하는 교원 입장에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이 흥무초등학교 주변에 그 동국대학 앞에 성건동이라는데 여기에 완전히 그냥 그 다 그냥 그 동네가 아예 그냥 그분들 동네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여기에 땅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심지어 교사들도 다 반대를 해서 결국 여기 주소를 보시면 경주시 내남면이라는 아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지금 이 만들어진 거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버스 타고 버스는 돌리지만 버스 타고도 경주가 굉장히 면적이 엄청나게 큰 그 도시입니다. 뭐 읍이 4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주에 뭐 좀 이렇게 두서없지만 이게 경주의 다문화 학생들 비율이 높은 거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넓은 농토를 갖고 있습니다. 안강읍이라는 안강 평야 그 펄벅 여사가 안강뜰을 이렇게 걷다가 그 소달구지에 낯가리를 이렇게 싣고 소달구지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옆에 농부가 지게에 자기도 낯가리를 쥐고 이렇게 소도 낯가리를 이렇게 이제 달구지에 싣고 농부도 이렇게 자기 지게에다 쥐고 이렇게 가니까 서양 사람인 펄벅 여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거 이제 물어서 저거 내가 지게에 젓는 거 야한테 실으면 소도 더 힘들까 싶어서 나도 쥐고 같이 간다는 게 이제 그거 보고 감동했다는 게 그게 안강 들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농촌 총각이 이제 그 결혼을 외국 여성하고 해서 한국에 태어난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울산 쪽, 포항 쪽에 붙어 있는 쪽은 전부 이제 그 부품 회사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운영은 이제 한 달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8학급으로 8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 내막을 정확히 모르나 접근성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60명 8학급으로 해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집중교육을 거기에 그 리플렛에 보시면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한국어 집중교육을 하고 4교시 때 이제 한국 적응 프로그램 해서 한국 생활에 대한 거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 방과 후 교육입니다. 거기 저도 가봤는데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뭐 새로 신축을 했으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그 지역 사회에 알리고 뭐 교육청에도 자꾸 이제 막 그 싫은 소리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 학생들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좀 이렇게 그
나중에 어른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 시기에 어떤 삶을 굉장히 좀 그래도 그 좀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기억으로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학생들 즐겁게 하려고 하고, 우리 그 선덕 여중에 뭐 내용은 뭐 그렇게, 예, 선덕 여중도 지금 한 7.8% 정도 되고요. 우주백 학생들이 있고, 뭐 다른 학교나 크게 뭐 별반 그 우리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선덕 여중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뭐 그 사립학교 나와 있고 고등학교에 가서 뭐 교감도 2년 하고 또 중학교 와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 초등하고는 교사 양성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해서 완전히 단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전에 이제 경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초등학교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방학 때 우리 학교의 다문화 학생하고 우리 학교의 일반 학생들이 해서 징검다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징검다리라는 게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와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제 여름 방학 때 이틀, 겨울 방학 때 이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공문,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를 공문 보내니까 그래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해가 그런 이제 과정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같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아들이 즐겁지 않고 언어도 안 통하고 뭐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아까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특수학급체로 해달라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는 전담교원이 경주에도 있습니다. 흥무초등학교 당연히 전담교원이 있습니다. 담임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오면 그 담임생이 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아들 관리를 못하니까 특수학급처럼 해달라. 우리 같은 재단에 있는 선덕여고는 특수학급이 2학급 있는데 당연히 학급이 늘어날 때마다 그 다음에 학급 정원이 뭐 6명인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6명 넘으면 8명만 돼도 2학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담교원이 바로 그냥 티오가 나오는데, 이 티오를 안 주니까 뽑을 수가 없죠. 뽑을 수가 없어서 특수학급처럼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전혀 뭐 통하지 않고, 또 여기 뭐 충남에 계시는 교감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가산점 얘기 듣고, 저는 물론 뭐 사립이라서 뭐 언제든지 그냥 교장 교감이 무슨 그 뭐 점수나 이런 과정을 가지고 교장 교감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나가서 들어보면 그 이제 그런 가산점 같은 거는 또 전혀 생소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이런 기본적인 것 같은 건 좀 뭔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물론 교육 자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책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그 좀 일관성 있게 한번 그 의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뭐 경북 같은 경우는 중등 다르고 초등이 다르니까 전담교원 없는 게 가장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일단 언어 교육은 이제 이게 지금 학적은 그 지금 본학교에 놔두고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언어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제 그 언어가 어느 정도 될 때 학급으로 그 학교로 돌아오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숨통이 좀 트인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징검다리 교육과정 하나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주가 시골이다 보니까 경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백화점이 이제 그 대구의 동대구역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인데, 그 여기에 이제 학생들 그 일반 그 학생하고 다문 학생 이렇게 짝지어서 이제 백화점에 하루 그냥 점심도 백화점 안에서, 그다음 책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보내고, 여기 우리 선덕 여중에는 시너지라는 그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시너지 동아리는 이제 그 동아리 자체가 구성이 이제 다문화 학생하고 일반 학생이 이제 그렇게 그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면서 아마 이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센터를 지금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주 관내에 있는 뭐 초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그쪽에서 이제 연수도 하고 또 시설도 견학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팜플렛에 그 리플렛에 보시면 그 위탁 과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단 평가 이제 결과를 제출해서 그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로 제출하면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탁 교육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는 그 신청서를 오히려 이제 재적교에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문 발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촉 통지서 접수 후에 위탁 학생 등록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 그 한국어 집중 교육은 한국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적응 프로그램에 보면 뭐 기본 생활 습관, 보건 교육, 뭐 상담 교육, 생활 안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어 적응 프로그램이고 방과후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한 달 해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얘기하고 한국어 골든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강당에 모아놓고 그 TV 프로그램에 그 이제 골든벨처럼 이렇게 그렇게 그 행사에서 그 행사했는 거를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에 이제 한 달 정도 운영했는데 뭐 그런 것도 지금 올려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의 유일한 그 한국어 교육센터가 경주에 생기게 됐다는 거, 또 그런 그 바깥에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뭐 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박용욱 교장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잠깐 저희 마이크에다. 예, 제주 다문화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고영호라고 합니다. 그 방금 전에 그 한국어 교육센터 부분 그 안내해 주셨는데 그쪽에 그 일하시는 강사님들의 어떤 그 근무 조건이나 어떤 상황 부분들하고 그리고 아까 얼핏 그 경주 시내 있는 학생들이 스쿨버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학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통학 지원한 다음에 이제 그 한 3개월 동안 그쪽에 쭉 이제 원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이제 교육센터로 이제 가는 걸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쪽 내 그 급식 부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그 학급 내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님들이 하는지 아니면 정규 교원이 하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리플렛에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센터장은 아직 이제 이게 개설하는 데만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센터장 또 누가 맡고 있나 하면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장학관이죠. 장학관이 지금 이제 겸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지금 한국어는 강사로 지금 하고 있고 파견교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근무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사님도 제가 보니까 이제 리플렛 받는다고 경주교육지원청에 소속돼 있으면서 일주일에 뭐 2번, 3번은 근로 출근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 이중언어 강사 5분은 지금 뭐 우리 학교도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중언어 강사 구하기가 거의 지금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구해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에서 굉장히 좀 갑니까 진절머리 내야 하는 게 뭐하면 정말 제대로 교육받은 그런 이중언어 강사를 채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러시아에서 와서 그냥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좀 약간 좀 약간 뭐 대바라졌다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정말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수준이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안 뽑는 게 낫다는 게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이제 매월 경주에 교장 이제 중등이 중학교 20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20개가 있거든요. 공사립 합해서 그 4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돌면서 이제 그 원래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이구동성으로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뽑지 말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2016년부터 다문화 그 이제 그 정책학교, 한국어학교 컨설팅을 이제 그 교육 계획 짤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 집행하고 났을 때 1년에 2차례 컨설팅을 나가는데 저도 뽑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6명을 이중언어 강사 6명을 못 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은 여기에 그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제 이 학생들 그 나라에 맞는 음식을 한국어 교육센터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쿨버스는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 여기 1교시가 9시 20분에 하는 거죠. 저렇게 멀리 이제 그 짓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외동이라는 데는 거의 지금 울산 뭐 땅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거기는 완전히 그냥 정한데 그까지 거기 가서 학생을 데리고 입고자 올라가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그 흥무초등학교 옆에 그 접근성 그렇게 좋은데 거기에 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렇게 바깥에 나간다는 게 참 그것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 짓는 게 저렇게 지어지니까 그 울산하고 거의 접경 지역에 근데 그 접경이 외동 쪽이라면 괜찮은데 저쪽에 그 아주 다른 데다가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급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는 이제 그 학교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월 가지고 안 되면 6개월 안 되면 9개월 해서 이제 자기 원적 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박용목 교장 선생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